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8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따내면서 수상한 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해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로 개발될 KDDX 사업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되면서 7조 원의 수주 대박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평가인데요. 이와는 달리 중국은 시운전을 준비 중인 푸제남에서 여러가지 악재가 나오자 서둘러 공공사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눈을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항모는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우리 해군의 노후화한 초계함과 호위함을 교체하는 울산급 배치3 계획의 마지막 사업을 따내며 수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하나오션은 울산급 배치3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 협상 과정을 거쳐 이번에 본계약을 맺은 겁니다. 수주 규모는 8,3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쯤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속력 30노트의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항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췄습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함정은 앞으로 전개될 후속 호위함 사업의 탐색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계약을 맺으면서 함정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하나오션은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꺾으면서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을 따낸 건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전에서 최종 점수 91.8855점을 받아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점 차이로 눌렀습니다. 사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군함시장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두 회사 모두 40년 동안 10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하며 각자 수상한 명가를 자부해 왔을 정도라 이번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 평가와 중소 중견기업 참여 분야에서 하나오션을 앞섰지만 결국 불공정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에 발목이 잡히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하나오션은 2018년 이후 군함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입찰은 수주 여부에 따라 앞으로 예고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잡아야만 하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법적 문제에 따른 페널티로 인해 하나오션이 수주하게 되면서 내년 KDDX 사업을 앞두고 한 발 더 앞서게 된 겁니다. KDDX는 최신식 기술이 투입된 미니 이지스함으로도 불리며 예상 수주 금액만 총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립니다. KDDX는 2009년부터 해군이 도입을 추진해 10여 년 이상 추진 중인 해군의 수건 사업인데요. 이렇듯 KDDX 사업이 장기 연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건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으로 목표 요구 성능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엔진을 제외한 사실상 완전 국산화 함정으로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국산 화율로 개발되는 전투체계를 탑재한 첫 구축함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KDDX는 7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KF-21 보라매 전투기 다음으로 초대형 국산 무기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한 척당 가격이 9천억 원 이상으로 한국형 항공모함이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가장 비싼 한국형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며 비싼 가격만큼 우리 군이 원하는 KDDX의 요구 성능은 또한 높습니다. KDDX는 탄도탄 추적을 통한 요격 임무와 해상대 공방어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및 대지 공격 능력을 주임무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고 성능을 갖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KDDX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스텔스 통합 레이더를 탑재하는 등 스텔스로 무장한 구축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A사는 동서남북 사면에 고정된 덕분에 표면 배열 레이더는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방향을 360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KDDX의 위상 배열 레이더도 주목할 만한데 KDDX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약 400에서 4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KDDX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으로 약 7조 원을 들여 2036년까지 KDDX 6척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 해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획득은 KDDX 사업인데 그만큼 KDDX의 건조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한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애초에 함설계의 기초인 개념 설계를 하나오션이 맡아 본격적인 사업 시작인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도 하나오션이 가져갈 게 유력했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9년 HD현대중공업은 KDDX 본사업, 기본 설계 및 초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0.056점 차이라는 전례 없는 간발의 차이로 하나오션을 앞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의 수주에는 KDDX 설계도 도찰 사건이라는 막전 막후가 있었습니다. 방사청과 방첩사령부가 HD현대중공업의 법적 문제가 될 사유를 적발하고도 이를 기본 설계 및 초도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3년 초부터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방문해 KDDX 개념 설계 등 기밀들을 무더기로 훔쳤고 해군의 한 장교가 면담 장소에 기밀들을 갖다 놓고 자리를 비우면 동영상으로 찍었던 겁니다. 결국 범행은 2018년 기무사의 불시 보안감사에 적발됐고 사건에 연루된 HD현대중공업 직원과 장교 등 25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방사청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해 보안감점 조항을 삭제했고 덕분에 당시 현대중공업은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따돌리고 KDDX 기본 설계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사건으로 2022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발표된 울산급 배치3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KDDX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이 감점 때문에 수주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설계도 도찰 사건이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뒤처지던 기술력을 역전시켰지만 최종 본 사업인 7조 원 넘는 수주전에서 다시 역전당하는 빌미가 된 셈입니다. 나아가 항공모함 사업에서도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하는 중인데 당분간 감점 이슈로 하나오션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현재 중국은 암담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이 최근 시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에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를 보완한 신형 공공사형 설계를 거의 끝냈으며 곧 건조를 시작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공공사형 항공모함 설계 작업이 거의 완료됐으며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조만간 건조 공정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운전을 준비 중인 항공모함 푸젠함 003형의 경우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실전에 배치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주력 항모로 운영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의 푸젠함 항공모함 테스트는 설계 오류와 정전 상황으로 대참사로 끝이 났습니다. 푸젠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 갑판의 길이와 동력 계통으로 특히나 중국이 개발한 전자기식 캐터펄트 EMALS 실험에서 기대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공공사형의 경우 갑판 길이를 최소 20m 늘리고 원자력 추진기관을 적용한 항모 설계를 마쳤으며 공공사형에서는 푸젠함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푸젠함은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캐터펄트로 의함에 어레스팅 와이어로 착함하는 캐토바 방식을 사용하는데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설계를 본따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푸젠함은 외관만 그럴싸하고 실제 운용 단계에선 야오닝, 산둥항모처럼 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출 동력이 딸려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다는 뜻으로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겁니다. 사실 산둥함과 푸젠함 진수 사이 5년이라는 시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중국이라면 더더욱 해내지 못할 일입니다. 특히나 현재 설계가 끝나가는 차세대 항공모함 004형도 당초 거론된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젠함과 같은 동력 계통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결과는 이미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중국은 하루빨리 항공모함을 확보하겠다는 과욕에 사로잡혀 겉모습만 멀쩡한 장난감을 찍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항모 개발은 완전하지 않으며 성능과 동력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한국도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항모 개발에 있어서 동력 체계를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그룹 상장 4세 곳에 R&D 투자가 일제히 급증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돋보이는데요. 하나그룹에 따르면 상장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솔루션의 3분기 누적 R&D 투자비는 총 1조 850여억 원으로 작년보다 50%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시스템으로 방산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작년보다 60%나 투자가 늘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이한 가운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기조로 기존 육해공에 이어 우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첨단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업계가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